유동열의 스파이 세계, 미국 정부가 공개 수배한 북한 사이버 간첩들. 2024년 12월 12일 현지 시간, 미국 법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 IT 인력 14명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IEPA 위반과 전자사기, 범행자금 세탁 및 신원 도용, 음모 등 5개 혐의로 기소했다. 유죄가 인정되면 각각 최대 27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대범죄이다. 같은 날 미국 연방수사국 FBI는 이들 14명의 얼굴과 영문 및 한글 이름을 공개하고 공개 수배했다. 또한 미 국무부는 이른바 정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 IT 인력의 해외 송출돈 세탁 대량 살상무기 확산, 지원 활동 등에 대한 제보를 하면 사안에 따라 최대 500만 달러 약 70억 원의 현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북한에 거듭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을 원천 차단하려는 의지를 방증한다. 2000년대 이후 북한은 사이버 공간을 본격적인 외화벌이의 장으로 악용하고 있다. 초기 단계에는 불법 도박 게임 프로그램 개발 판매, 불법 사이버 도박 회사 운영, 디도스 공격 대행, 랜섬웨어 공격 등을 자행했다. 그러나 연 1조 원대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북한의 가상자산 암호화폐 탈취 규모에 비하면 이런 것들로 벌어들이는 외화는 푼돈에 불과하다. 올해 2월 21일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비트 베베카 북한 해킹 조직에 털려 한 번에 무려 14억 6천만 달러야 2조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탈취당했다. 최근 북한은 사이버상의 금전 탈취에 더해 고숙련 IT 인력을 해외 업체에 위장 취업시켜 수익을 창출하고 각종 IT 정보를 불법 탈취하고 있다. FBI에 의해 공개 수배된 14명은 중국 옌벤 소재 실버스타와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볼라시스 실버스타라는 북한 회사에 근무하는 IT 인력이다. 두 회사의 총대표인 정성화와 각 회사의 대표인 리경식 김유성 등이다. 이들 회사는 130여 명의 IT 요원을 운영하고 있다. 미국 등 서방 세계에서는 이들을 IT 워커스 IT 인력 IT 근로자 등으로 표기하지만 이들은 민간인이 아니라 북한의 최정예 스파이 부서인 정찰총국 내 기술정찰국에서 파견한 해외 요원들이다. 북한은 이들을 IT 워리어 사이버 전사라고 부른다. 2024년 12월 12일 미 FBI가 공개 수배한 북한 사이버 간첩들. 기소장에 의하면 이들의 수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북한의 사이버 간첩들은 미국인의 개인 식별 정보를 도용하고 도난당한 신분증을 이용해 위조 여권과 가짜 신분증을 만들고 가명의 이메일 소셜 미디어 SNS 계정, 지불 플랫폼 및 온라인 구인 사이트 계정과 가짜 웹사이트 프록시, 컴퓨터 가상, 사설망 가상 사설 서버 등을 만들었다. 이후 미국 내 IT 회사에 재택근무 취업을 신청하고 원격으로 면접을 보았다. 자신이 숙련된 IT 인력이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웹도메인을 등록하고 가짜 웹사이트를 설계해 자신이 근무한 회사가 평판이 좋은 회사인 것처럼 위장했다. 채용된 후 회사에서 보내주는 업무용 전용 노트북 등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돈으로 미국인을 매수해 그가 집에서 받게 하는 수법을 썼다. 매수된 미국인이 노트북을 수령하면 회사 관련 앱들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노트북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재택근무 장소는 미국이었지만 실제는 북한의 사이버 간첩들은 중국, 러시아 등 해외에서 작업했다. 즉 업무용 노트북을 가지고 미국에서 근무하는 것처럼 물리적으로 위장했지만 실제 고용된 북한의 IT 인력은 해외에 있다. 이런 식으로 구축한 수법을 노트북 팜팜이라고 한다. 이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회사 시스템에 불법으로 접근해 독점, 소스코드와 같은 민감한 정보를 훔친 다음 이를 공개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금융 시스템을 이용해 활동 수익을 중국 내 북한 계좌로 송금했다. 이런 수법으로 사이버 간첩들은 6년간 최소 8,800만 달러 약 1232억 원을 벌어들였다. 미국의 한 회사는 북한 IT 요원들에게 소가 수년 동안 수십만 달러의 급여를 지급하기도 했다. 북한의 해외 사이버 거점에서는 IT 요원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해킹 경연대회를 열어 거기서 발표된 기술을 실전에 활용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둔 요원들에게는 보너스와 기타 상여금을 지급했다. 2022년 보도된 드림잡 작전 오퍼레이션 드림 잡과 애플제우스 작전 오퍼레이션 애플리주스의 대표적 사례이다. 올해 1월 22일 FBI는 이와 같은 수법으로 활동해온 북한 사이버 간첩 2명 진성 일박진성과 미국과 멕시코 국적의 중개자 3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2018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의 작전 기간 동안 64개의 미국 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어 최소 86만 6,255달러의 수익을 창출했다. 2024년 3월 FBI 사이버 밑방 첫 부서에서는 DPRK Webs in the Master Enabler Initiative 북한의 미국 취업 사기 차단 활성화 계획에 따라 피해 미국 기업이 합법적인 미국 프리랜서 IT 근로자라고 믿는 개인에게 제공한 노트북을 호스팅하는 미국 기반 노트북 팜을 식별하여 폐쇄하고 이를 호스팅하는 개인을 조사하는 작전을 진행하고 있다. FBI는 국무부 재무부와 협력하여 북한 IT 인력 취업 사기자 위협에 대해 국제사회 민간 부문 및 대중에게 경고하는 권고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2월 11일에는 애리조나주에 사는 크리스티나 마리 체프먼 48세의 북한 IT 인력 취업 사기에 협조해 300개가 넘는 미국 기업에서 원격 IT 직책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며 1,710만 달러 이상의 불법 수입을 취득한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그녀의 행위로 300개 이상의 미국 기업이 손해를 입었으며 70명 이상의 미국인 신원이 유출되었다. 100건 이상에 걸쳐 허위 정보가 국토안보부에 전달되었고 70명 이상의 미국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허위 세무채무를 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창출된 자금은 대부분 김정은의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북한에 의해 자행되는 사이버 간첩들의 위협이 큰데 한국은 특정 정치권의 반대로 이를 차단할 법적 근거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과 칭조차 제정하지 못하는 망국적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이호근 방송